그런데 오늘 좀 따져야 할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에서 한 사흘 연속 주창을 했는데 우리가 거의 쪽집게 수준이에요. 정우택 아이고. 의원 이제 아웃됐습니다. 야, 너무 잘 됐어요. 네. 도저히 못 견뎠겠죠. 노희 변호사 축하합니다. 본인 원하는 대로 됐고 그렇죠. 종대형은 뭐라고 했느냐면요. 오늘 종대형 그래서 출연 못하고요. 김종욱 박사로 바꿨습니다. 그 형은 절대로 안 나갈 거라고 얘기했거든. 노희 변호사 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노희 변호사가 맞췄으니까 자 정우택 아웃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정리를 잘 한 겁니까? 잘한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정리 안 했으면 더 우리에게 좋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정우택, 박덕흠, 장해찬, 그 난교예찬 장해찬, 그다음에 뭐 그 제주 4.3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 또 도태우까지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줄줄이 사탕처럼 나와가지고 정말 이 선거판을 뒤집어 엎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옹호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종섭 사건이 빵 터지고 나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니네는 미쳤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런 종류의 비난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이 정우택 날리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우리는 이렇게 너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후보들을 정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부러 이제 정봉주 의원을 더 괴롭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수습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마이동풍 하던 것들이 조금 사라지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 대고 언론에서 막 역시 국민의힘은 참 사람들 얘기도 잘 들어주고 부적절한 인물들은 잘 쳐내는구나 라고 하는 이제 인식을 좀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우택은 내지는 박덕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저는 대선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그 좀 불안해졌던 국민의힘의 표가 또 조금 더 올라가는 거는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반전의 계기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뭐 표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걸 약간 차단하는 거지 반전으로 상승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공천을 안 했어야죠. 그렇죠. 문제 생기는데 등 때밀려가지고 일단 빨리 꼬리 자르기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반전의 계기라기보다는 그냥 잠깐 꼬리 자르기다 생각을 하고 내각이 여전히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라던가 말씀해 주신 장예찬 후보는 계속 버티고 있는데 이게 하루 걸러서 하루 나온다는 식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국민의힘 후보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5.18 망언 문제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김 박사. 그 도태우 이제 후보가 뭐 본인 뭐 열심히 해서 어쨌든 경선을 통과하긴 했지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불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유영아 후보하고 1+1 1+1으로 하기로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중 조정을 했다. 한동훈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 그러면 총선에 이제 어느 정도 수습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악재로 남을 것이다. 어떻게 봅니까? 5.18 문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태우와 유영아를 살리기 위해서 정우택을 날려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런 것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우택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만만치 않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지금 돈봉투라고 하는 좀 특정한 사건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앞단에서 막아야 된다, 앞단에서 막는 사람이 정우택이라고 얘기하는 건 소위 친박 유권자들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럼 친박 유권자들을 버릴 수 없다는 건 누가 약속을 한 거야?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둘 간의 예를 들면 미략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미략을 지키지 않게 되면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다른 얘기가 나오는 순간 TK 지역과 보수층 같은 경우는 아래로부터 균열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선거를 수행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다면 매우 딜레마적 상황이다. 그럼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까먹을까요? 정우택 돈봉투 사건에 정우택 후보를 갖다 공천에 취소했다고 해서 도태우를 잊어버릴까요? 사안 자체가 다 알거든요. 진짜 이 문제는. 5.18 문제 같은 경우는 헌법적 사안입니다. 제가 볼 때는 헌법적 사안인 것이고 특히 호남 지역 또는 호남 유권, 진보 유권자 같은에게는 내각 같은 문제이며 중도층도 제가 보다 지금 이거 뭐야? 이런 정당이 다 있어라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도태우를 건들지 못하게 되는 이 딜레마적 상황이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계속 표를 깎아먹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우택
한 사람의 공천 취소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상의 미스라고 생각해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5.18 문제 당연히 심각하기 때문에 악재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래학설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걸 뭐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그냥 추측이에요. 그래서 1+1이다. 이번에 뒷정리도 누가 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민주당이나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국힘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따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전제로.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두 사람이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여러 차례 만났잖아요. 여기에서 미락을 했다? 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이것은 범법이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오히려 총선에 미칠 악재 중에 악재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건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거래 공천인 거죠. 이거야말로 밀실 공천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공천의 과정에 있어서의 범법적인 부분이 있느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5.18 가지고 망언한 게 알려졌는데 문제는 뭐냐? 공천을 재검토했다가 다시 유지했다. 전 이거를 유권자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왜 저거를 빨리 정리를 못하고 계속 끌지? 뒤에 누가 또 있구나라는 의심을 점점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실 5.18 관련한 망언 논란은 호남에 있는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국 곳곳에 있는 호남 출신 분들의 잊혀졌던 정권 심판론을 자극하는 분노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저 봐라, 국민의힘이 뭐 틈만 나면 광주 내려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뭐 5.18 묘역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 쇼였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복합적인 이 내관 같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게 거래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명예훼손 소송도 당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조사도 받고 있어서 제가 좀 해명을 하면요. 그래요? 거래설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정보 보고에 나오고 있고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질문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간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논리는 이렇습니다. 경선을 통해서 뽑힌 지역구 후보를 어떻게 해서 과거 발언 때문에 문제를 삼아서 아웃을 시키느냐. 뭐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한동훈이 얘기를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너무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말하면 혼자서 막 고군분투하고 내부적으로 싸우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비춰주고 나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을 위해서는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혼자 뭔가를 막 개선해 보려고 그러고 시스템 공천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그러니까 말일 뿐이죠. 말일 뿐이죠. 결국 그대로 공천 줄 것인데 이미 본인만 빠져나가려고. 그렇죠. 제가 한 수 아래군요. 제가 한 수 아래군요.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 큰 꿈을 꾸고 있는데 사실 힘은 별로 없거든요. 예. 게다가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 정말 이렇게 딱 역전시키거나 반전으로 뭔가 해보려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자기는 이러고 싶었는데 이 고루한 당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끌려갔다 뭐 역부족이다 이런 걸 나타내려고 꼼수 부리는 느낌이 저는 솔직히 들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말은 잘 안 믿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믿는다. 김정 교수도 안 믿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죠. 하나가 런정섭이 벌어진 거죠. 네. 아니 선거 때 대통령이 인사권을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갖다 호주로 보내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까? 국민들이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보냈어요. 두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머리가 나쁘다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검토하라고 얘기했는데 재검토가 안 돼요. 그럼 이 얘기는 본인이 정무적 판단을 아예 못했거나 아예 힘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힘이 어디서 작동했느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의사결정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 되게 중대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 하에서 작동할 수 없겠구나. 다른 힘이 작동하겠구나. 그러면 그다음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관심을 가진 이유가 하등이 없는 거죠. 믿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이 말이 나와봤자 나중에 이렇게 관철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선거의 중심, 지금 제가 단독 한 명이잖아요. 선대위원장이. 네. 한동훈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선대위원장에 대한 발언의 신뢰성이 없는 정당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 선거가 될 수 있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가 말을 쉽게 못할 거예요. 어떤 결정도 못할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